have no interest in money. Great. That means more money for the three of us. 그게 무슨 말이야? For the four of us. 영화의 주인공인 피터 퀼, 일명 스타로드 역의 후보 배우로는 조셉 고든 레빗, 에디 레드메인, 제커리 레비, 그리고 영화의 메인 빌런 로난을 연기했던 리 페이스 등이 있었고, 당시 크리스 프렛은 후보 목록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감독 제임스 건은 크리스 프렛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캐스팅 담당자가 감독에게 애걸복걸하며 크리스 프렛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그를 마침내 본 감독은 단번에 그가 스타로드 역의 찰떡임을 인정하며, 원래 마블 배우들은 수많은 오디션을 거치며 캐스팅 확정이 되는 것과 달리 단번에 캐스팅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크리스 프렛은 조금 후덕한 체형이었는데, 감독은 크리스 프렛이 준비기간 내에 살을 못 빼면 CG를 입혀서라도 촬영을 계획할 정도로 그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크리스는 6개월의 기간 동안 피똥 싸는 훈련을 통해 무려 26kg을 감량하며 초대박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크리스 프렛이 스타로드를 연기하기 위해 참고한 인물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한 솔로, 그리고 백투더퓨처의 마티 맥플라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모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만다 사이프리가 유력 후보였지만, 그녀는 6개월의 촬영 기간 내내 초록색으로 분장하고 있을 자신이 없다며 역을 거절했고 역할은 조 셀다나에게 넘어갔는데요. 매 촬영 때마다 3시간 넘게 분장을 받아야 했던 조 셀다나는 촬영이 끝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녹색 물감이 묻어났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그나마 원래 초기 테스트 영상에선 녹색 렌즈까지 끼웠어야 했던 것이 감독이 마음을 바꾸면서 조금은 편해졌다고 하죠. 허나 사실 분장으로 가장 고통받았던 배우는 따로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드렉스 역의 데이브 바티스타로 분장 시간만 무려 5시간에 거기다 18개의 보철물까지 추가로 부착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드렉스의 특성상 이 분장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무려 5시간 내내 서서 메이크업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Bad thing about it is I can't sit while we're doing it. Sometimes I have a little perch and I lean on it. They have these two sticks that they have, and they have tennis balls on top of them, and that's what I grab and perch my arms up on. 참고로 원작에서의 드렉스는 회색이 아니라 녹색 피부를 가진 캐릭터였지만, 이미 녹색 피부를 가진 가모라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힘이 센 녹색 캐릭터인 헐크와 이미지가 너무 겹친다는 판단하에 회색 피부에 유쾌하면서 동시에 비유법을 알아먹지 못해서 You murderess! I let you know once, princess. I am not a princess! 골 때리는 대사를 쳐대는 It's just a metaphor, dude. His people are completely literal. Metaphors are gonna go over his head. Nothing goes over my head. My reflexes are too fast. I would catch it. 지금의 드렉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최고의 씬스틸러였던 그루트 같은 경우는 배우 빈 디젤이 목소리 역할을 맡았으며, 단 한 줄의 대사 I am Groot. I'm Groot. I am Groot. I'm Groot. I am Groot. 나는 그루트다를 무려 1000번 이상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실제 그루트의 기분을 이해하며 녹음해야 한다며 몇몇 상황에서는 사다리를 신고 녹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루트 특유의 천진난만한 성격은 감독이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루트의 동료 로켓 같은 경우는 오레오라는 이름의 진짜 살아있는 라쿤을 감독이 스튜디오로 데려온 뒤 그의 겉모습을 모델로 삼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로켓의 목소리를 담당한 배우 브래들리 쿠퍼는 로켓 특유의 괴팍한 성격을 연기하기 위해 영화 좋은 친구들의 욕쟁이 캐릭터 욕이라는 건 말이다. 토미 드비토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스타로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자 가오갤 1편의 핵심 모티브가 된 영화는 It's called Footloose. It teaches an entire city full of people with sticks up their butts that dancing, well, it's the greatest thing there is. 바로 영화 풋루즈인데요. 이 영화는 미국 중부의 한 억압적인 마을에서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전학생이 춤을 통해 마을을 바꾼다는 내용으로, 이는 영화 마지막 댄스 배틀 장면이 탄생하는데 What are you doing? Dance off, bro.
Me and you.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What dance off? It's not. Like in Footloose, the movie? Exactly like Footloose. Is it still the greatest movie in history? It never was. 영화 속에선 새로운 장소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장소에 대한 좌표가 등장하는데요. 재밌게도 영화 속 좌표들은 대부분이 알파벳 M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감독이 언급하길 영화 속 배경이 우리 은하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이기 때문에 알파벳 M으로 좌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 흥미로운 건 이렇게 새로운 장소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났던 좌표 혹은 연도를 지칭하는 숫자들을 리트 은어를 이용해 알파벳으로 치환하면 지구가 등장했을 때의 숫자 1998은 SHH, 번역하면 누군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쓰는 shit. 감옥의 좌표는 This isn't real, 번역하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다크 에스터의 좌표는 This is mom's cancer, 번역하면 이건 엄마의 암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에어의 좌표는 메르디스 퀼 X, 번역하면 메르디스 퀼의 전 남편이라고 해석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노에어라는 장소는 스타로드의 아버지와 같은 종족인 우주적 존재 셀레스트리얼의 잘려나간 머리이기 때문에 팬들은 이 좌표가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사실은 셀레스트리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좌표들을 전부 연결하면 쉿, 조용히, 이건 사실 엄마의 암이야, 메르디스 퀼의 전 남편 말이지. 즉 해석하면 이 좌표들은 스타로드의 어머니인 메르디스의 전 남편인 에고가 사실은 메르디스에게 종양을 심어놓은 범인이라는 것을 It broke my heart to put that tumor in her head. What? 예고하는 후속편에 대한 대형 이스터에그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감독은 이런 팬들의 해석을 보고 아직도 전부 찾아내지 못했다 밝혔고, 그 결과 이 좌표 이스터에그는 아직까지도 마블 팬들이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비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스타로드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는 다른 히어로들처럼 단순히 탈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란색의 빛이 마스크 형태로 변환되는 굉장히 생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 용도는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호흡하기 위함이며, 심지어 타인에게도 착용시킬 수 있는 이 마스크는 구현 방식이 마치 아이언맨의 나노 기술과 비슷해서 나노 기술로 오인받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 특유의 파란색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점에서 확연히 나노 기술과는 차이가 있는데, 재밌게도 후의 영화 캡틴 마블에서 크리족들이 산소가 없는 곳에서 호흡하기 위해 사용했던 마스크에서도 동일한 파란색 빛이 등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영화 속 스타로드가 직접적으로 과거 크리족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Right here, a Kree girl tried to rip out my thorax. 오피셜 정보는 아니지만 많은 팬들은 이 스타로드의 마스크가 다름 아닌 캡틴 마블의 크리족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콜렉터가 오브 속 인피니티 스톤을 설명하는 장면 속 등장한 이 배경은 앞서 스타로드가 오브를 찾기 위해 찾아갔던 모라그 행성 속 벽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공식 설정에 의하면 이 그림은 4명의 우주적 존재가 가운데 있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만들어냈던 것을 그려낸 것이라고 하는데, 차례대로 데스, 엔트로피, 인피니티, 그리고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등장했었던 이터니티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로드가 가모라를 살리기 위해 우주에서 희생하는 장면은 무중력 속 머리가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걸 구현하기 위해 물 속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로켓의 이 대사는 Now I'm standing. You all happy? We're all standing up now. Bunch of jackasses standing in a circle. 현장에서 로켓의 몸동작을 연기했던 배우 숀 건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That dude there. I need his prosthetic leg. His leg? Yeah. 남의 몸뚱아리를 빼앗는 게 취미인 로켓이 또 한 번 탐냈던 That guy's eye. No, we don't. No, we don't need that guy's eye. 이분은 영화의 작곡가 타일러 베이츠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 이 사카르인 용병은 감독 제임스 건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그루트의 반딧불이 능력은 When did you learn to do that? 이 대사처럼 실제로 원작에선 단 한 번도 선보인 적 없었던 MCU 그루트의 고유 능력입니다. 영화 후반부 클라이막스에 등장한 스타로드의 갑분싸 댄스 배틀 장면 속 스타로드의 What are you doing? I'm distracting you, you big turd blossom.
터드 블라썸이라는 이 대사는 직역하면 소똥꽃, 의역하면 대충 등신 혹은 멍청아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생소한 단어는 사실 미국 텍사스 미주리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사투리로 스타로드가 미주리 출신인 것을 You're from Earth. I'm from Earth. I'm from Missouri. Yeah, that's on Earth, dipshit. 대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작은 디테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부 스타로드의 병문안 장면에서도 성조기와 함께 미주리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욘두는 스타로드에게 건네받은 오브 속에 인피니티 스톤이 아니라 트롤 인형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씩 미소를 짓는데요.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 욘두는 애초에 스타로드가 처음 오브를 건네주었을 때부터 이 오브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속아 넘어가 준 거였다고 하며, 만약 진짜 오브라면 여는 순간 폭주하기 때문에 절대 열면 안 되지만 Do not open that orb. You know that, right? 이미 가짜 오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브를 열어본 거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트롤 인형은 평소 스타로드가 자신의 우주선에 보관하고 있던 트롤 인형입니다. 영화 엔딩 부분에 등장한 아기 그루트의 댄스 장면은 원래는 영화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그냥 엔딩 파트에 등장시켰다고 합니다.